제가 결혼하는 사람 1억 준다니까 저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신병자입니다. 가정살리기 공약이 정말 가슴에 와닿거든요. 근데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 많은 돈들을 과연 재원확보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재원확보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우리가 제가 이야기한 이 가정살리기 공약은 멀쩡한 수도를 우리가 충청도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조가 투입돼요. 땅을 사야 되니까 50조가 투입되는데 정부는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합니다. 이 수도 이전뿐이 아니고 왜? 건설업자들하고 연관된 일을 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재원, 보도부록이 미국과 영국과 일본은 30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년마다 파재깁니다. 왜? 예산을 없애느라고. 예산을 정부에서 따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없다는 이런 말은 참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뻔뻔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예산기획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이 있었어요.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보다 더 높아요. 경제기획원장은 대단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경제를 확실히 기획을 했는데 이제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붙여서 재경부 이래 놔버렸어요. 경제를 확실히 기획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재무부하고 섞여가지고. 물론 경제기획원에 있던 사람들이 재무부에 있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기획은 현재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 예산이 1년에 320조입니다. 320조인데 만약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한반도 운하를 만들겠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운하를 만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한 150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는 예산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사람 없어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20조 예산 중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50%가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지자체 선거를 해서 서울시장을 뽑으니까 1년 예산을 22조를 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5조면 돼요. 그러면 17조를 왜 썼느냐? 선심성 예산이야. 청계천도 만들어라. 이걸 해야 다음 대통령에 유리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니까 맨날 행사, 맨날 홍보, 시장 홍보입니다, 이게. 이래서 시 예산을 절약하지 않습니다. 예. 강남구청장은 강남에서 벌린 세금 자기들 알아서 여유있게 써버려요. 없는 구청에다 안 줍니다. 이런 지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150조. 전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국수당, 결혼수당, 출산수당, 이거 1년에 47조가 들어갑니다. 47조. 320조 중에 47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150조라는 예산이 남아요. 또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 전 국민이 슈퍼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현금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부 카드를 써야 됩니다. 10,000원 이상이 되는 물건은 전부 카드를 써야 돼요. 수표를 쓰든지 가게 수표를 쓰든지 하여튼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세금이 1년에 한 200조가 포탈이 안 돼요. 그래서 공짜로 들어온 돈이 한 200조가 더 들어옵니다. 지금 세금이 한 200조가 포탈되고 있어요. 자, 병원이 100억을 벌었으면 1억 벌었다고 신고합니다. 예, 현금으로 전부 받았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전부 빼버려요. 카드로 벌건 부분만 신고합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아주 특권층들이 아주 엄청난 그 세금을 포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월급 750만 갑정 근로자, 우리
각본세 내는 사람들은 1년에 세금을 얼마 내냐면은 작년에 7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300만 사업자, 식당 하는 사람부터 재벌까지 사업자가 벌었다고 신고한 게 작년에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얼마 냈냐? 1조는 떼먹어버리고 2조 원 냈어요. 세상에 월급쟁이들,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가 낸 소득세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세금을 얼마나 포탈했냐면 200조 정도 포탈했습니다. 저는 특수하기 때문에 IQ가 430인 제가 특수한 머리가 있습니다. 세금을 지금의 세율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또 부자들에게 양도세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부동산에 대한 종토세 안 받죠. 부자들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낼 거는 확실히 내라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시죠. 그래서 나는 가정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세금 안 받는다 이거예요. 부동산에 세금 안 받습니다. 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세율은 낮춰주지만 정상적으로 그다도 1년에 350조가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320조 세금에서 150조 전략되죠. 또 200조 세금 더 들어오죠. 예산이 하도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국채와 외채를 신속히 갚아나갑니다. 국채와 외채를 신속히 갚아나가지 않고 이런 정치인들 상태를 두면 또 IMF 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나는 신속히 그 국채와 외채를 갖고 해서 돈을 그대로 해서 세금을 그 1년에 매년 남는 세금을 가지고 국채와 외채를 갚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에다 보내는 돈, 애들 과외비로 나가는 돈, 해외에다 버리는 돈, 이런 돈이 전략대모로 해서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세수 구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서민들은 하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다만 기름을 넣거나 밥을 먹거나 쌀을 사거나 이럴 때 서민들도 세금은 들어있지만 세금을 내는지 모르게 세금을 내게 되니까 생활을 전략해서 적게 쓰는 사람은 세금 얼마 안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고지서로 나오는 세금 제도는 전부 폐지입니다. 국민연금 완전히 폐지합니다. 금융실명제 완전히 폐지합니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IMF가 왔습니다. 지하자금이 전부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우리의 은행에, 한국은행에 우리의 결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금융실명제가 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금융실명제 폐지, 부동산실명제 폐지, 부동산을 누구 이름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폐지, 또 그 다음에 수능고사 폐지, 폐지가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전부 쓸데없는 거 폐지입니다. 전과 기록 폐지, 이혼 기록 전부 폐지입니다. 폐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바꿔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 한 가지도 제가 법학도 전공했고 경제학도 전공했고 경영학도 전공했고 물리학도 전공했고 생명공학도 전공했고 이런 7가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느 문제 하나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적이고 경제적이고 통계 수치에 정확하게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도 실천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IMF가 온 원인 중에 하나도 보험공사를 내가 옛날에 만들자고 했는데 국가에서 보험공사를 안 만들어가지고 IMF가 온 거예요. 예, 을 끊을 때 보험료를 받게 해가지고 그 보험료를 모아놨더라면 IMF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오케스트라 같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100몇십 명이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어느 하나가 반주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악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전부 오케스트라 형태로 탁 맞아떨어집니다. 이러려면 IQ가 적어도 430 저 정도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 정당에서 제 공약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은 TV 토론에서 저와 마주 앉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모든 통계 자료를 내보일 것이고, 명확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 공약에 가정 살리기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주부로서 너무너무 지금 힘드는 그 주부로서 어떻게 가정을 살려주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대통령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경제를 살려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만 배불린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1인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어려움은 세계에서 아주 꼴찌에서 몇 등째 갑니다. 이건 뭐냐? 경제를 살리긴 살렸는데 특권층들만 살리는 거예요. 그 경제의 이익은 특권층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주식값이 19,500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39만 원이 올라갔다는 것, 35만 원을 넘었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19,000원 하던 주식값이 35만 원, 39만 원 오르락내리락.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경제지표가 GDP는 8천억 불인데 국민 총생산은 800조인데 그 사람들이 주식값으로 올라간 돈이 900조예요. 9천억 불이야, 9천억 불.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실제 주식값 액면 발행가는 70조예요. 아니 70조의 주식 발행가가 900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국민 총생산을 120% 오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거품 그렇게 경제 성장을 몽땅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서민들은 돈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노예라니까. 무슨 노예냐? 애들 사교육비, 학비, 그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완전 노예처럼 개미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유롭게 살 수가 없고 채광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남을 위해서 좀 사람이 남을 도와야 그게 성공한 사람인데 남은 얼마라도 돈이 생기면 시부모도 모시고 싶고 참 조카들도 잘해주고 싶고 참 친척들도 도와주고 싶고 누구 병원비도 좀 갖다 주고 싶고 누구 참 결혼하는데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무슨 노예지 뭡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그건 빛 좋은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0불에 6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가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가정을 먼저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긴 살리되 가정부터 살려놓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희망을 갖게 해놓은 다음에 국가 경제는 지절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나는 가정 살리기 10대 혁명 공약이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공약을 하니까 저런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나느냐? 내가 밥을 못 먹느냐?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무슨 IQ 432 밥을 못 먹어서 남의 가정을 살리겠다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나는 97년에 대통령 나갈 때 수백억의 돈을 써본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겪는 거. 한 여성이 남편이 실업자금으로 일어나서 보험회사 가서 그 죽을 여러 남자들한테 시달려가면서 보험 하나 따겠다고 또 자기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할 정도가 되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여성들. 네트워크 회사 가서 그나마 남편 퇴직금 다 없애고 그나마 자식들을 봐서 살아있는 거지 개인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 하나 정치인이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와도 그런 정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여성들, 이렇게 짓밟히는 여성들, 이 지금 여성들은 6가지가 짓밟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이거 애들 교육과 직장에서 방황하는 거야. 애 교육이 잘 매달리고 하면 이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 또 남편과 직장에서 방황하는 거야. 남편은 빨리 안 들어온다고 또 난리지. 그러니까 여성들은 6가지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 남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건강과 직장에서 또 방황하는 거예요. 남성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또 건강 때문에 건강이냐 직장이냐 또 가정이냐 남편이냐 자식이냐 돈 경제냐 이런 여성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치인 하나가 가정을 살리겠다 하는 사람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가정을 살리겠다. 그래서 이 공약은 반드시 하늘에서 실현시켜 줄 걸로 믿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국수당을 주겠다. 절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들한테 진 빚을 갚는 거니까 매월 노인들한테 50만 원 주는 거는 복지 예산 거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남대문 시장 서울역에서 사는 노숙자 한 사람의 재산이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국립공원이나 설악산이나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국유재산을 놓으면 한 노인 한 사람의 재산이 300억이에요. 아무리 그러지라도 그 사람 재산은 300억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노인을 그냥 쫄쫄 굶게 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고 노인이 빈털털이라고 얕보는데 사실은 국가가 몽땅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면은 건국수당을 주겠다. 그래 건국수당 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물론 재벌들은 안 주죠. 서민과 중산층 모든 사람에게 매월 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런 데서 노인들 실버 문화가 발달됩니다.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실버타운을 만들어 놓고 노인들 서로 모시려고 싸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한의사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간호원들 얼마나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서로 노인 유치하겠다. 그 노인들 실버 문화가 발달돼. 일요일 날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불러줘. 그러니까 거기는 노인들의 천국이에요. 이렇게 노인들이 여름에는 설악산, 겨울에는 제주도 실버타운 가고 싶은데 다 다녀. 또 자식들은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싸워. 왜?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니까. 이것은 실제 그 노인들이 그 돈을 받아서 꼭 쓴다는 보장은 없어. 자식한테 줄지언정 우리가 노인들에게 건국수당을 준다 이러면은 손자가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어서 건국수당이 뭐야? 너가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당이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할머니가 만든 나라야 이 나라가. 그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받은 수당 건국수당이야. 야 너 이거 가지고 노트 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주는 건국수당, 할머니가 주는 건국수당을 받는 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손자한테 용돈 주면 됩니까? 이건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누구 집 결혼한다는데 며느라 3만 원만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는 속으로 그 3만 원이면 쌀이 얼마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시아버지가 가서 결혼식에 옛날에 신세진 사람한테 가서 주겠다는데 그걸 안 주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 주는 사람도 그렇고 못 주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가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실업자가 되거나 직장에서 월급 쬐끔 받아와가지고 이것저것 지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고 싶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효도하고 싶어요. 다 자존심 세우고 싶습니다. 이웃 친척도 돌보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웃 사람을 돕는 자가 성공한 자지 대통령 되는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는 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자가 성공했는데 세상에 남을 돕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이게 살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용돈도 제대로 줄 수가 없으니 이건
며느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며느리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 건국수당을 노인들에게 50만 원씩 주면은 모든 가정이 화합이 돼요.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과 부부관계 다 화합이 됩니다. 손자와 할아버지.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사회가. 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나이가 60세면 한갑이고 나이가 70세면 참 한갑 다음에 나이가 70대면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고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이에는 옛날에는 그냥 70세면 고래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60, 70이 청년입니다. 예. 70에 그냥 자식이 고이 잠드소서 그래서 그냥 옛날에 고이라고 그랬다고 그래. 예? 70을 고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시자가 그 시자는 아닙니다. 기쁨이 희망할 때 시자인데 이 고이를 우리는 고이 잠드소서 이럽니다. 그 다음에 기쁠 희자 그게 아주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 희망할 때 희자하고 좀 달라요. 기쁠 희자가 기쁠 희자인데 이 고이 잠드소서는 그냥 이잖아 이. 그래서 이가 아닌데 내가 이제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77세가 뭡니까? 77세가 산수입니다. 희수입니다. 그 다음에 80세가 산수예요. 네. 그 다음 88세가 미수고, 그 다음에 90세가 이제 99세가 백수입니다. 이렇게 100살까지 대부분의 노인들이 앞으로 살게 되는데, 이 40, 50년을 대부분 실업자, 물론 60세가 되기 이전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국수당을 65세부터 주기 때문에 그 65세 미만은 뭘 해주느냐? 이거는 이제 또 건국수당 말고 또 내가 가정살리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 33 뉴딜 정책,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실업자들이 모두 가서 한 달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짜리 33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국수당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나 못하는 것,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국가가 80%를 노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자녀들은 20% 정도만 부모한테 하면 되게끔 이래주면 모든 사람이 효자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딸 자식, 자기 아들 자식 학비 하나 제대로 줄 처지가 못 되는 젊은이들이 수습을 한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고 맨날 아프다고 하면은 그게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노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요. 저는 아이를 넷 가진 엄마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는 아이 그 결혼 자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결혼하고 셋이 남았는데 그 하나 결혼시키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저 가장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중국은 면적이 978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면적에 비하면 우리가 9만 9천 제곱킬로미터니까 100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미국이 976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미국에 우리가 100분의 1입니다. 국토는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인구가 우리가 중국이 인구가 약 20억, 지금 뭐 15억, 13억 하지만 인구가 한 20억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중국이 큰 그 중국에 비해서 우리 인구는 참 4,800만. 이 인구가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인을 빼고 나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500만 명. 그 중에 비정규 근로자가 850만 명, 정규 근로자가 750만 명.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노동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8,000억 불을 생산하고 800조의 돈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중에 우리가 이익을 80조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1,4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 1,400만 명을 가지고 저 중국에 20억을 상대해야 되고 저 미국에 3억을 상대해야 되고 저 일본에 몇 억을 상대하려니까
우리가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이 너무 작아서 이걸 가지고 몽고와 통일하면 중국의 몇 분지 이런 되니까 통일을 하고 그 다음 인구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5년까지만 해도 딸아들 둘만 낳아 잘 살자.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전부 남자들 정관 수술을 해주면 그냥 훈련 안 받고 보내줘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너무 산하 제한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정관 수술을 강조하면서 또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그 공약을 해가지고 국민들 계몽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재 이런 사태가 올 줄은 몰랐습니까? 그리고 쌀은 남아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술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애들 결혼해서 이제 결혼을 서로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는 거 세계 1위가 되고 애 제일 적게 낳는 거 세계 1위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청첩장이 왔는데 나이 40살에 청첩장들 보내. 나이 40살에 청첩장 보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애 안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5천만 원씩, 남자 5천만 원, 여자 5천만 원. 결혼하겠다고 예식장 가서 계약서만 쓰면 돈은 나갑니다.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혼 안 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네. 돈 반납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때까지 나이 제한 없이 60이 됐든 70이 됐든 독신자는 결혼만 하면 1억을 받습니다. 5천만 원씩.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서 남자 여자나 남자가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나는 구제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 1억 준다니까 저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신병자입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에